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하시고 건강과 마음의 평화를 얻고자 귀촌하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은퇴 10년 전부터 귀촌을 준비한다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도 해보면서 인생이 막 새로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생각과 수고로움이 있어야 하는지 몸소 느꼈습니다. 전원주택 선택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몇 가지 사항을 짚어야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안 살아본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이런 것들은 건축가, 공인중개사 분들도 잘 몰라요. 처음 시작하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극복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처음과 다르게 심각하게 다가올 수 있고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로 전원 생활을 포기하는 분들도 꽤 많아요. 오늘은 제가 실패를 경험하면서 시간 투자하면서 배운 세컨하우스, 전원주택 구매할 때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 절대 사면 안 되는 집 7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절대로 사면 안 되는 전원주택 첫 번째는 북향, 서양집입니다. 아무리 풍광이 좋아도 집이 근사해도 집의 가성비가 좋아도 절대 사면 안 됩니다. 돈도 돈이지만 건강까지 해칩니다. 전원주택의 경우 주택의 방향은 곧 돈입니다. 여름에 북서양집 많이 덥고 겨울엔 무지 춥고 냉방, 난방하느라 돈이 철철 흘러요. 겨울이 너무 추워 다시 도시로 나가시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집은 해를 보는 시간이 많지 않아 집이 축축한 환경이 되어 곰팡이도 많이 생기고 벌레들 또한 많이 꼬이게 되어 건강에 아주 안 좋아요. 참 서류상으로 또는 집주인이 하는 말로 남향이라고 할 때 꼭 확인하세요. 요즘은 나침반 앱들도 많으니 꼭 확인하세요. 거의 서양이나 북향에 가까운 남서양 북동양 집들이 많아요. 집의 방향은 곧 돈이고 건강입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사면 안 되는 전원주택 두 번째는 단열이 엉망인 집입니다. 전원주택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단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단열이 안 되면 겨울이 춥고 여름은 덥고 다들 아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구입하고자 하는 집이 단열이 잘 된 집인가를 판단하는 요령입니다. 먼저 집주인에게 어떻게 집을 지었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집 짓는 첫 번째 기준이 단단한 기초와 단열에 공들이는 것입니다. 본인이 살 집을 지은 경우라면 집의 디자인뿐만 아니라 단열 처리를 얼마나 잘했는지 술술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단열을 정말 잘한 집이면 단열 시공한 도면 또는 사진들을 자랑하듯 보여줄 겁니다. 그런데 얼버무리면 그 집은 집을 지어서 파는 집장사가 만든 집일 확률이 높아요. 주택을 구매하기 전 단열재와 시공 방법만큼은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으며 특히 제습이나 난방을 많이 하는지 꼭 확인하시고 겨울에는 현관문틀이나 창문틀에 물이 생기고 눅눅하다면 단열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것이니 이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관은 멋있고 마음에 드는데 생각보다 주택의 가격이 저렴하다면 이런 집들도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로 사면 안 되는 전원주택 세 번째는 매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되파는 집입니다. 보통 매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매물로 나왔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무언가 이 집에 불편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령 마을 사람들과 마찰이 있다든지 집 내부의 단열이라든가 아니면 빗물이나 누수가 되든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노후에 자연과 함께 즐기며 평온하게 살려고 구입하는 집인데 이런저런 일로 상처를 받으면 정신적인 상처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문제라도 그냥 넘기지 말고 이런 부분도 돌다리 두드리듯 두들겨보고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사면 안 되는 전원주택 네 번째는 개성있게 특이한 집입니다. 광고나 드라마에 나올 법하게 독특하게 지어진 집은 보기에는 멋지지만 사람들은 개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막상 집을 구입하려고 생각하면 부담이 가고 선뜻 선택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어 구입해서 만족하고 살면 좋지만 나중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 집을 팔아야 할 경우엔 아주 팔기 힘들 거예요. 팔아도 아마 굉장한 손해를 감수해야만 할 겁니다. 개성이 강한 집들의 특징이 편리함보다는 디자인적 요소를 우선해서 만들어주기 때문에 비싸고 특별한 건축 자재를 쓴다거나 외형이나 내부 구조가 특별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이지 않다는 건 비용과도 연관이 되는데요. 집을 지을 때 건축 비용도 많이 들고 유지 보수 비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수리를 해야 할 경우엔 인근에서 간단히 수리될 사항도 비싸게 출장비까지 주어가면서 도시의 전문 업체에게 수리를 맡겨야 합니다.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살림하면서 살 수 없듯이 집이 아무리 멋져도 집은 살림할 수 있도록 편리하고 실용적인 부분이 제일로 큰 기준이며
멋있는 인테리어는 오래지 않아 질리고 그냥 무덤덤해집니다. 비용과 먼 미래의 집의 가치를 생각한다면 이런 집은 권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면 안 되는 전원주택 5번째는 계단이 많은 집입니다. 전원주택은 보통 땅에서 올라오는 습기나 벌레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지면에서 올려서 집을 짓습니다. 또는 약간의 경사를 커버하거나 풍광을 살리기 위해 계단이 많아요. 어떤 집은 길에서 내 집으로 들어올 때 또는 마당을 올라갈 때, 집 안으로 들어갈 때, 많은 집은 집 밖에 계단이 3개나 됩니다. 게다가 아파트에 살던 분들이 전원주택을 보실 때 집 내부에 있는 계단을 무척 좋아해요. 거의 로망에 가까워요. 계단이 있는 2층은 가시거리도 좋고 인테리어 효과도 있어요. 멋집니다. 그리고 보통 2층에 침실을 두고 1층은 주방과 거실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은퇴 후 연세가 있으시다 보면 언제 기력이 떨어진다거나 무릎이 안 좋아질 줄 모르죠. 아프면 계단이 있는 집은 애물단지입니다. 절대로 사면 안 되는 전원주택 6번째 너무 큰 집입니다. 귀촌 1세대는 전원주택 지을 때 기본이 서울 아파트로 치자면 40평대를 지었어요. 기본으로 거실 주방에 방 3개, 욕실 2개 거기에다 서재, 다용도실, 드레스룸까지 짓는 분들 많았어요. 그것도 2층으로 말이죠. 자식들 명절에 내려오면 자고 갈 방, 친구 지인들 오면 자고 갈 방 등등. 자식이나 지인들이 그렇게들 자주 와요. 처음에만 방문해서 집이 멋지고 풍광이 좋다고 하면서 바비큐 해먹고 떠들썩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몇 번 안 되고요. 자주 온다 해도 힘들어서 뒤치다꺼리도 어렵고요. 나이 들어 힘에 부쳐도 너무 부치거든요. 또 집안 청소는 누가 다 할 건데요. 어찌할 건데요. 특히 시골은 난방비도 더 들어가는데 집이 크면 겨울 난방비 폭탄은 어쩝니까? 요즘처럼 난방비 비싸면 거덜나게 되던지 아님 방 하나만 난방하고 살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안락한 생활 하려고 귀촌한 건데요. 아이고 생각만 해도 어지럽습니다. 크고 멋진 이 전원주택은 이제 애물단지가 됩니다. 절대로 사면 안 되는 전원주택 7번째 경사도 있는 전망 좋은 집입니다. 전망 좋은 집은 누구나 살고 싶은 집이에요. 하지만 조금은 경사도가 있는 집이라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늘 건강할 거라는 보장이 없죠. 몸이 안 좋을 때 외출을 하기 위해서 출퇴근하기 위해서 가파른 비탈길이라면 정말 힘든 일이 됩니다. 특히 겨울에 눈이 내리면 차가 올라오지도 못해서 차를 언덕 아래 세워두고 빙판길을 걸어 다녀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거 정말 힘들어서 견디기 어려워요. 제설 작업도 직접 해야 하고 눈 치우지 않으면 금방 빙판이 되는데 그렇다고 일을 안 하고 집에서 눈만 치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체력으로는 버티기 힘들어요. 평지 제설 작업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비탈길은 2배로 힘듭니다. 경치를 감안하면 모든 불편을 감수할 수 있다고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세월 가면 경치는 덤덤해집니다. 그리고 전망이 좋다는 건 시야가 뚫려 있다는 건데 사계절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마당에서 바비큐 파티조차도 힘든 경우 많아요. 산야에 있는 전망 좋은 집들의 매물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나오는 이유 한번 되짚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전원주택 구입할 때 실패하지 않는 유용한 팁을 드리자면 집을 구입하시고자 할 때는 사계절을 다 봐야 합니다. 봄, 가을은 어떠할지 몰라도 겨울, 여름은 꼭 봐야 합니다. 여름은 물 빠짐이 좋은지 물이 솟는 곳은 아닌지 잘 봐야 합니다.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습기가 없던 땅도 물이 솟는 곳이 종종 있고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곳으로 물이 흘러들어 난감할 수도 있습니다. 겨울은 추운 바람 방향을 잘 봐야 해요. 봄, 여름엔 살랑대는 바람들이 그리 좋았는데 겨울엔 북풍한 설이 몰아치는 바람길 한가운데 있는 집들 종종 있어요. 추워서 나가지도 못하고요. 바람 불면 체감온도 무지막지하게 떨어지는 것 다들 아실 겁니다. 집을 구입하고자 하실 때는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급하지 않게 여러 사항들을 짚어가며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집은 인생 2막을 시작하는 새로운 삶터입니다. 잘 선택하셔서 즐겁고 행복한 전원 생활을 영위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주위의 귀한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